11강에 있는 문법이 되게 많아. 사실은 11강에 있는 게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게 간접 부분 이거 있었고요. 오늘 하게 될 게 도치 요거 있고요. 그런 다음에 비교도 있어. 사실은 이 세 개의 챕터가 따로 해도, 그러니까 단일한 챕터로 따로 잡힐 정도로 내용이 많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많아. 근데 오늘 시험 본 거 있잖아. 혹시 오늘 문법 시험 본 거 통과를 못하거나 특히나 앞에 접속사 서브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그건 좀 해야 돼. 알겠죠?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문법에서 너 이거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진 않아. 그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채점한 결과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봐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오늘 하고 일요일에 조금 이어서 문법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그 일요일에 12강 진도 나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일요일에 요거 앞부분 생략하고 바로 나갈 거니까 오늘 조금 묶어서 인트로를 잡고 그런 다음에 설명할게요. 어떤 거냐? 항상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법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문법이 뭐냐? 많이 기억나시죠? 문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문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주어. 잠깐 여기서 스탑. 오늘 할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야. 주어 그리고 동사. 몇 번 말했지만 영어는 구조의 언어야. 구조가 되게 중요한 언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구조가 흐트러지면 그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 이 구조를 철저하게 지켜준단 말이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야. 이게 기본 구조야. 아시겠죠? 구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했었냐면 주어 동사 있는데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그 네 가지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오늘 해야 될 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는데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혼자 알아서 잘하는 거야. 의문문을 만들건 부정문을 만들건 문법적인 역할들을 지가 알아서 하지. 근데 일반 동사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못해. 지가 알아서 못하니까 여기서 뭐?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케이? 자, 요 이야기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 스스로 해결을 하고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어떤 거냐면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요 이야기는 12장 문법에 다시 나올 거야. 12장 문법이 조동사, 가정법 이쪽이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하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문법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문법이 다 이쪽으로 갔었어. 동사랑 관련해서. 동사랑 관련된 문법이 세 가지입니다. 수, 태, 시제. 시제가 있으면 진짜, 없으면 가짜, 준동사.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근데 주어 동사는 한 번만 써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접속사. 접속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등접속사.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종속접속사. 종속접속사에서 갈래를 따라가다 보니까 관계사. 관계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부 다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만 주장창 공부했다고 우리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 그 2학기 기말고사 오기 직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은 다 이쪽이었어. 동사랑 관련되는 것들이었어. 맞아?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동사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죠. 이 자리에 명사를 쓰는 거야. 동사 자리엔 동사를 쓰죠. 이렇게. 결국에 명사라고 하는 것과 동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있으면 이런 애들이 있으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거보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 명사 하나 동사 하나 있으면 문장 완성할 수 있는 거 맞아. 1형식 정도가 되겠죠. 1형식. 근데
뭐 문장이 완성된다고는 하는데 너무 좀 횡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두지 말고 이 명사와 동사를 뭐 하자? 수식이라는 걸 하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수식어죠. 시호야 정신 차려. 수식어란 말이야, 수식어. 그죠?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수식어 자체에 대해서 형용사냐 부사냐 이 얘기를 할 거는 아니야. 저거만 놓을게.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하고요. 동사 수식은 부사가 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챕터는 형용사 부사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 요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거냐. 바로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11장에 나오는 문법 맨 마지막 게 비교거든. 오케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일단 이렇게 가는 거야.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 없이 바로 비교부터 시작할게. 알겠죠? 비교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얘기해 놓고 갈게. 다음 시간에 우리 일요일에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해. 비교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비교할 건덕지가 있어야 돼. 맞니?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원재료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거만 기억해 두세요. 됐죠? 일요일에 다시 합시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오늘은 도대체 뭘 할 거길래 이런 거 얘기합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그런데 이쪽으로 와볼게. 주어랑 동사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야.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잠깐만. 문장이라 함은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뒤에 뭐 플러스로 뭐 알파 뭐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장을 하나 써보자고요. 내가 공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성분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 목적어죠. 그리고 in the park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고 yesterday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이 문장이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싶냐?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영어에서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앞에다 쓰면 돼요. 이 문장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잖아? 그냥 앞에다 쓰세요. 그냥 앞에다 쓰면 돼. 잠깐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는 문장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내가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얘를 강조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문장 밖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her 이라는 형태를 써버리면 구조 자체가 her,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이런 식의 문장이 되니까 구조 자체가 되게 이상해진다. her, I 이건 엄청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던져놨어. 근데 이상하다. 뭔가 좀 어색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를 문장으로 또 만들어주자. 얘를 문장으로 만들자.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어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밖에 나가 있는 요 녀석을 위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주자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어가 필요하죠. 근데 잠깐 나는 그냥 강조만 하고 싶을 뿐이지 뭔가 더 저기 한 건 아니잖아. 의미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즉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어를 쓰고 싶은 거죠. 의미가 없는 주어. 그게 이시야. 주어를 썼으니까 뭘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돼. 동사를 쓰려고 했는데 마찬가지지. 의미는 필요하지 않지.
동사는 필요하지. 의미가 없는 동사. 그게 비동사지. 시제는 얘를 맞춰준 거야. 얘를 맞춰준 겁니다. 그럼 어제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려고 했던 그 단어는 여기다가 써주시고. 잠깐만. 그럼 결국에 주어랑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기존에 원래 있던 I met라는 주어 동사 또 있잖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 또 나왔다는 거지.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접속사를 쓰긴 해야 됐는데 강조만 할 거니까 의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럼 의미가 없는 접속사인 거죠. 그게 뭐야? 그게 대시야. 이렇게. 이게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지 않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it is that 사이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 그냥 막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배웠겠지. 당연히.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잘 써먹지 못하지. 왜 it is가 나오고 대시 나오는지. 나던 틸은 왜 또 이렇게 바뀌어 이런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왜 또 도치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외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강조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독립적인 문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문장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의미 없는 녀석들의 향연이 된 거야. 됐니? 그리고 나머지는 갖다가 뺀 거니까 나머지 문장을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게 강조야.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다른 거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누구 집어넣으면 돼? I도 집어넣으시고 her, in the park, yesterday 다 집어넣어. 그냥 쭉쭉쭉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단, 뭐는 집어넣을 수 없다? 동사는 집어넣을 수 없다. 왜? 왜 동사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동사는 집어넣을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죠. 왜? 왜 집어넣을 수 없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중심이에요. 그 동사를 문장 밖으로 빼는 순간 그 문장 자체가 해체되는 거야. 이해되니? 문장이 있고 그 동사가 있어. 그 동사가 핵이 되는 거고 그 핵에다가 살을 붙이다 보니까 문장이 된 건데 핵을 빼다가 앞으로 넘기겠다고? 문장 자체가 해체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동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어쩝니까?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 동사가 스스로 혼자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 스스로 혼자 해결 못하니까 도와줘야지. 누가? 동사를 도와주는 애가. 누구? 조동사. 조동사를 써야겠는데 마찬가지로 강조만 할 거니까 의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의미가 안 필요하다. 의미가 없는 조동사. 그게 두였던 거야. 그래서 두를 가지고 동사를 강조한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거는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다가 I를 집어넣어도 her, in the park, yesterday 다 집어넣으면 되죠. 단, 뭐? 동사를 강조할 때. 동사를 강조할 때 뭘 써라? 조동사 두를 써라. 왜?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두를 쓰면 됐던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첫 번째 방식은 이런 거야. 안정적인 문장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의미 없는 주어, 의미 없는 동사, 의미 없는 접속사를 씁시다.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강조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강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야. 강조를 하는 방법. 그 강조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it is that 이거라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빼. 앞으로 빼긴 했는데 앞으로 던져놓긴 했는데 뭐 또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막 이건 주어 동사 두 개가 되잖아. 싫어. 그게. 그건 싫어. 새로운 문장을 쓰긴 싫어. 못 주라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내고 나서 그렇게 빼내고 나서 표시는 해줘야 돼. 이거 원래 뒤에 있었다? 근데 앞으로 온 거야? 그럼 표시는 해줘야 된다고.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구조를 깨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왔던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거라고. 주어 동사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 이거 왜 이래? 얘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바꿔서 너희가 문장을 쭉 읽다가 뭐야? 뒤에 물음표도 없는데 이해됩니까? 의문문에서는 동사가 주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물음표도 없는데
동사랑 주어랑 위치가 서로 바뀌었네? 뭐야? 아, 그 앞에 있는 얘가 강조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이런 것을 도치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니? 자, 아마 지금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이씨, 뭐야. 11강에는 지금 도치가 나와 있는데 왜 강조부터 하고 난리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거듭 말하지만 강조와 도치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태생적으로 같이 있는 거야. 강조, 도치는 한 쌍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강조 따로 배우고 도치 따로 배우면 어차피 나중에 또 합치게 돼. 아니 그럴 거면 뭐 그냥 한 번에 배우지 뭐. 오케이? 다시 도치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강조를 위해 나온 거야. 오케이? 강조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강조하지?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 싫은데 그 구조를 깬 거라고. 그 구조를 깨다 보니까 주어 동사 이 구조를 깨게 된 거야. 그래서 도치가 발생한다고요. 단, 이봐. 도치. 너희가 궁금해야 될 건 뭐야? 그럼 도치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시험이야, 시험. 문법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 이게 궁금해야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잘 봐봐. 도치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두 가지야.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로 도치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종류가 두 가지야.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는 도치를 할 때도 지가 알아서 해. 시호야, 그지? 정신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도치가 돼. 일반 동사는 안 돼. 누가 대신 나가? 조동사가 대신 나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야기했던 거야, 아까. 됐죠? 요거 이렇게 하나. 근데 사실 얘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시험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두 번째. 얘가 조금 더 자주 나와요. 오케이?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건 뭐냐? 바로 수일치. 수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빈도는 더 높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동사가 있어. 이 동사를 단수를 쓸 것이냐 복수를 쓸 것이냐 어떻게 결정해? 왼쪽에 있는 명사를 보고 결정하죠. 도치가 되는 순간에 왼쪽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보고 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도치랑 수일치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상식과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이거는 말로만 설명할게요. 사실은 도치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보통 너희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도치라고 하는 것은 뭐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이걸 아마 도치로 배웠을 거야. 그죠?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는 거 정도. 좀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사실 도치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큰 의미에서의 도치가 있고 작은 의미에서의 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큰 의미에서의 도치는 그냥 문장 구조가 흐트러지면 그게 다 도치예요. 문장 구조가 흐트러지면. 그래서 더비더비 구문도 도치예요. 이해돼요? 더비더비 할 때 우리 그 더비더비 했잖아. 다음 시간에 잠깐 나올 건데 더비더비 같은 경우는 비교급이 앞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문장 구조가 흐트러져 있잖아. 사실 이것도 도치예요. 오케이? 왜냐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흐트러졌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걸 우린 도치라고 배우진 않아요. 너무 복잡해지거든.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중고등부 커리로 보자면 그걸 막 설명하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그걸 빼고 중고등부 과정에서는 그냥 더비더비 구문이야. 보통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도치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빼고. 작은 의미, 좁은 의미로서의 도치는 뭐냐?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좁은 의미로서의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됐죠? 도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외우세요. 오케이? 요거 들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또 까먹었을 것 같아. 외우세요. 요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도치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구문상 도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쉬운 거 먼저 할게. 구문상 도치라고 하는 게 더 쉬워요. 구문상 도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도부사. 유도부사가 뭔데?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은 there 또는 here 다음에 is, are 이렇게 쓰는 거. there is there라, here is here라 이런 거죠. 뭐뭐가 있다 라는 거죠.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그냥 뭐뭐가 있다. 문장을 이끌어준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자, 봐. 가정법에서 이건 근데 가정법에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if 생략.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많이 봤을 게 if you wanna for, were not for. if you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이런 거 있었죠. 요거 도치. 세 번째는 요것도 꽤 나와. 요것도 알아두세요. 세 번째 뭐냐면 동의 표현.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의 표현. 네? 동의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요건 두 가지인데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있고요.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이렇게 나눠요.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은 그냥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은 so 동사 주어 이렇게 쓰고 so 동사 주어.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은 neither 한 다음에 현재 손톱 다 뽑아버릴지도 몰라 동사 주어 이렇게 됐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긍정에 대한 것이냐 부정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만 나누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는 so를 쓸 것이냐 neither를 쓸 것이냐 라고 나오지 않아요. 시험은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so do I냐 so am I냐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조동사를 쓸 것이냐. 오케이? 이렇게. 정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 봐. 집중해. 졸립지. 봐봐. 자 이렇게. 동사를 뭘 쓸 거냐? 여기서 비동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조동사를 쓸 것이냐? 누굴 대신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색깔을 좀 구분해서 썼는데 뭐 어느 정도 중요성에 따라 쓴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얘예요. 강조.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강조를 위한 도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로는 얘가 나옵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얘가 나올 거야. 뭐냐? 강조를 위한 도치. 그럼 이런 거야. 잘 생각해봐. 강조를 위한 도치가 무슨 뜻이냐면 너 누굴 앞으로 던질 건데 얘기죠. 누가 앞으로 나갔어? 강조를 위한 도치.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던져서 요거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군가를 앞으로 던져놓고 도치를 시킨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강조를 위한 도치다. 여기 앞에 누가 튀어나가니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누가 튀어나가냐? 얘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부사.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던지면 도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뭐야? 그게 바로 부정어죠. 부정어. 그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not 또는 never 이런 애들. 그리고 부정어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간다? 준부정어. 준부정어가 함께 들어갈 수 있죠. 준부정어가 뭔데? 라고 하면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니까 뭐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seldom 그리고 hardly, rarely, 뭐 barely, scarcely 이런 애들. 그리고 꼭 넣어야 되는 게 little, little 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little 이라는 단어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꼭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거 바로 only.
only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only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돼서 문장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형용사 보호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감이 좀 안 올 텐데 잠시 후에 예문 지금 보여드릴까요? 예문 하나만 들어드리면 잘 안 보이죠? 파란색은. 이런 식인 거예요. Enclosed was the money in the box. 이렇게. 오케이? 원래 문장이 뭐야? 원래 문장은 the money was enclosed in the box.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동봉돼 있어. 이거. 뭘 강조하는 거야? 얘가 강조가 되는 거라고요. ed 붙었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 형용사. 됐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되셨죠? 도치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명사인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빼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됐죠?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더라. 됐니?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딱, 여기가 딱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고, 조금만 추가해 보자면, 요거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자,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예문들은 암기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봐봐.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 Little did I dream 이렇게 썼죠. Little did I dream. Little did I dream.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아시겠죠? 원래 문장은 뭐였겠어? 얘 원래 문장은 I little dreamed. 원래 이 문장이었겠죠. 와, 진짜 생각도 못했어. 와, 정말이야. 정말 생각도 못했어. 라고 해서 얘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내는 순간 여기서 도치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됐습니까? 도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얘가 일반 동사다 보니까 이렇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형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됐죠? 그런데 잘 봐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이런 문장, 이런 예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In front of the woods stands the castle. 이렇게요. 이 문장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긴 해. 그럼 뭐가 이상하냐? 찝어줄게. 얘가 동사죠. 동사야. 동사의 왼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의 왼쪽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명사. 명사여야 되는데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잠깐만 잘 생각해 봐야 되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질문.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쓰는 거야?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쓰는 거야? 전치사 뒤에다가 명사를 쓰는 게 맞죠. 왜? 명사 앞에 전치사를 씁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 앞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모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전치사가 주인이야? 명사가 주인이야? 전치사가 주인인 거죠.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플러스 알파 아니야. 그럼 얘는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보통 너희가 수업 들을 때 전명구 이렇게 들어서 전명구? 명사도 있는 건가? 이게 오해가 많은데 전치사구야. 그냥 전치사구. 오케이?
전치사 구다 보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주어가 앞에 없네? 어디 있겠니? 뒤에 있겠지. 도치네? 아, 얘가 주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됐습니까? 얘가 단수니까 이게 단수가 돼야죠. 여기 우즈, 복수지만 이렇게 수일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수일치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도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고 말하냐면 아니 알겠다. In front of the woods라고 하는 부사, 부사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면 도치하는 거니까 부사를 앞으로 빼서 도치가 돼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데 그건 괜찮은데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했지만 동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랑 일반 동사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하고 일반 동사는 지가 알아서 못하고 누가 도와주고 조동사가 도와주고 이런 젠장.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긴 뭐다? 여기는 일반 동사잖아. stand 서 있다. 일반 동사다. 근데 얘가 일반 동사인데 아니 여기서는 일반 동사라서 조동사가 나갔는데 여기는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가 나와 있냐 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장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할 때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을 때는 이때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시켜주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stands the castle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다. 근데 이 예문이 좀 어렵죠? 이 예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예문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봐. 저 버스 온다. 저 버스 온다. 뭐라 그래요? 저기에 버스가 옵니다. Here. 해봐. 버스 온다. Here. 다시. Here. 그렇지. 이렇게요. 현재 하나만 더. 가자. Here. Here we go. 이러시잖아. 요 정도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Here. 저기에 방향. 저기에 방향이니까 comes the bus. 오케이? 일반 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시켜준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 괜찮죠? 요 예문보다 얘가 좀 더 쉽기는 해요. 오케이? 시험에는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오케이? 그냥 개념상 이해하려고 이런 예문을 기억해 주는 거고, 사실 얘가 더 좋습니다. 오케이? 좀 여력이 되면 얘로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오케이? 어쨌건. 밑에 here we go. 근데 좀 이상하다, 밑에 건. Here we go, here we go. 이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here. 그래, 장소를 나타낸 부사인데. 왜 go we가 아니라 we go지? 왜 we go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때 주어가 대명사 주어일 경우에, 오케이?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때에는 도치를 시키지 않아요. 오케이? 그때는 도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we go라고 쓴 거예요. 그럼 봐봐.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니? 아니,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here comes the bus 라는 것이 있었고 here we go라는 것이 있었지. 별로 어렵지 않잖아. 오케이? 요 정도 그냥 읽어두시고 외워두시면 돼. 오케이? 어렵지 않다고. 너희가 다 머릿속에 있어,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정리. 봐봐. 정리할게요. 오늘 이야기한 건 뭐냐면 강조랑 도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강조, 도치. 사실은 강조라는 것과 도치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강조라는 것은 앞으로 던져. 근데 받아줘. 근데 못 받아줘. 그래서 도치. 오케이? 도치는 종류가 두 가지. 어떻게? 강조. 또 하나, 고문상.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빈도가 높은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동의표현. 동의표현. 요거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다른 얘네들도 노란색인데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아요.
얘네들이 빈번하게 나오지 않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돛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 돛이라는 것을 가지고 돛은 결국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건데 어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나요? 네. 어순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아요. 왜? 너무 쉬워. 돛이라는 거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뒤집을래 안 뒤집을래? 이렇게 물으면 대놓고 돛이야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잠깐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법 뭐 배웠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서 뭘 조심하라 그랬지?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가 없는가. 오케이?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어순과 시제였어요. 어순과 시제. 지금 너희 교재에서 왜 강조와 다시 너희 교재에서 왜 간접 의문 도치를 왜 묶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어순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어순. 오케이? 어순 그와 동시에 수와 시제의 일치.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래서 엮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간접 의문이랑 간접 의문과 도치를 묶는 건 좀 억지스럽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굳이 묶어놓은 얘기는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어순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건 당연히 수일치. 오케이? 이런 부분이 엮여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주어동사다. 주어동사. 오케이? 특이한 이런 강조를 위해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강조에 대한 얘기는 끝이에요. 됐죠? 오케이? 질문 잘 모르겠다.